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9살 미혼 여성입니다. 이렇게 미혼이라고 저를 소개할 때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사실 5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할 뻔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끔 누군가 결혼을 한다고 하거나 저에게 결혼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면 반갑지 않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 만약 그때 결혼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하나마나한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저에겐 천만다행이었고,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여자이기에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싶었고, 그때는 남편이 될 뻔한 그 남자를 그런 운명이라 여기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행복한 미래는 저희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몰랐던 4년의 연애를 떠올리면 그건 그거대로 그리 나쁜 기억은 아니었는데요. 30을 넘어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연애하는 동안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다 연애 3년을 넘기면서 남자친구는 이제는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자꾸만 저에게 결혼에 대해 얘기를 했고, 저는 본의 아니게 번번이 아직은 결심이 서지 않는다며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는데, 그건 저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6년 전에 일어난 큰 사고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크게 다치셨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고, 설상가상으로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심한 우울증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함께 겪은 사고로 아빠를 떠나보내게 되면서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한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제가 하는 일이 워낙 퇴근이 늦은 일이라서 엄마가 퇴원한 후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는데, 엄마는 제가 있는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를 쓰는 것 같았지만 역시나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엄마에겐 아버지나 다름없는 큰삼촌이 엄마를 보러 집에 오셨고, 큰삼촌은 엄마의 상태를 보더니 저에게 강력하게 엄마를 요양시설로 보내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몸과 마음이 힘들긴 했어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삼촌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그런 말을 하는 큰삼촌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삼촌, 엄마 이제 휠체어도 탈 수 있는데 뭐하러 요양원에 가자고 하세요? 그야, 네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가 오면 이미 한밤중인데 그러면 네 엄마는 네가 올 동안 이 좁은 집에 갇혀있는 거잖아. 그야, 그건 제가 앞으로 업무량 조절하면 돼요. 집에 와서 일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 하나도 안 힘들고 엄마도 요양원 같은 곳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이미 네 엄마랑 다 얘기했다. 미자, 네가 말해봐. 지은아, 큰삼촌 말이 맞아. 엄마는 여기보다 요양원에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 혼자 이 집에 있으라고? 엄마가 있으면 너도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 엄마도 예전처럼 너 챙기지도 못하고, 하물며 청소기 하나도 제대로 밀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엄마한테는 고역이야. 들었지? 너도 너지만 네 엄마도 힘들어서 내린 결정이니 너는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리고 너도 곧 있으면 30인데 시집 안 갈 거야. 어떤 남자가 친정에 몸 불편한 장모 혼자 있는 걸 반기겠어. 삼촌도 참, 그런 남자랑 제가 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저 삼촌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엄마 요양원에 못 보내요. 저 평생 결혼 못하고 엄마랑 살아도 괜찮아요. 땡!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듣고 참 좋아하겠다. 잔말 말고 네 엄마는 나한테 맡겨. 너는 가끔 네 엄마 보러 오면 돼. 너는 그냥 예전처럼 네 인생 재미나게 살란 말이야. 앞길이 구말린데 뭐 때문에 벌써부터 고생을 하겠다고 그래.
너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알겠어? 됐어요. 삼촌이야말로 평생 결혼도 못 하시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삼촌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맡을게요. 삼촌도 지금이라도 장가를 가시지.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렇게 머리 까지고 배 나온 나이 많은 노총각이랑 누가 결혼을 하냐. 너한테는 엄마지만 네 엄마 나한테는 딸이나 다름없어. 나는 내 동생이랑 재미나게 지낼 테니 너는 그런 줄 알아. 이미 네 엄마랑 얘기 다 끝났다는데 무슨 애가 이렇게 말이 많아. 오빠, 그건 좀 말이 심하다. 지은아, 엄마가 가고 싶어서 그래. 여기 있으면 네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여서 밖에도 못 나가겠고. 그래서 엄마가 삼촌한테 가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은아, 엄마 가게 해줘. 응? 요양원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멀지도 않아. 삼촌 집 근처라 삼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볼 거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나게 지낼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돈 걱정도 하지 마. 삼촌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온우이가 짜고 요양원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셨고 여러 지방을 돌며 전기설비 일을 하시는 삼촌은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30을 넘기고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만난 지 이제 4년 넘었어. 이러다가는 5년도 금방이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혹시 나랑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럼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우리 집 사정 오빠도 알잖아. 결혼은 뭐 우리 둘만 해? 오빠네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이야 오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고 괜히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얼마나 더? 5년? 10년? 그럼 너랑 나 몇 살인지 계산은 해봤어? 내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오히려 어머니랑 떨어져 있으니까 나랑 결혼해서 자주 뵈러 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마 어머니도 그걸 더 좋아하실걸? 그야 우리 엄마는 그러겠지. 그럼 됐잖아. 그러지 말고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말씀드려. 찾아가 뵌다고. 설마 나 만난다는 말도 여태 안 한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우리 엄마도 당신 몸이 그러니까 먼저 말은 못 하시는 거지. 은근 오빠 보고 싶어 해. 으이그 그거 봐.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걸 왜 너만 몰라. 그럼 우리 올해는 넘기지 말고 꼭 결혼하는 거다. 나 우리 엄마한테 너랑 결혼한다고 말한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가늠할 수조차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밀게 됐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집에서 연애만 하다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선을 보라고 남자친구를 압박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무조건 올해는 결혼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고 남자친구의 사정을 모두 안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며 저와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의 바람을 그때는 외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질 끌다가는 남자친구가 지쳐서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엄마에게 소개했고 큰삼촌의 말이 맞았는지 집에서보다는 훨씬 안정된 엄마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았는지 여신 다정하게 웃으며 남자친구를 반겼는데요. 어서 와요. 내가 보다시피 몸이 이래서 멀리까지 오게 했네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죠? 아닙니다. 서울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저 지은이 데리고 드라이브 겸 어머니 뵈러 자주 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요. 어쩜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부모님이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
멀려.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저 혼자 컸는걸요. 형제도 없어서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지은이랑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 허락해 주실 거죠?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살갑게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가 그날따라 더 좋았어요. 어쩐지 저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고 그 산은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 거였는데 집 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숨이 탁 하고 막혀왔어요. 한눈에도 깐깐해 보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만 보셨거든요. 엄마, 사람이 왔는데 왜 그러고 계세요? 지은아, 우리 엄마셔. 아빠는 어제부터 제주도 출장이라 다음에 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경훈이 오빠 여자친구예요. 그래요. 이왕 왔으니 여기 와서 앉아요. 경훈이한테 대충 들어서 아가씨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니 자기소개는 그만하고.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에 그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제 손을 꽉 잡아주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라면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고 끝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저기 말 놔도 되지? 내가 그쪽보다 한참 어른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 둘이 아주 좋아 죽는다고? 그래서 둘 다 결혼을 하고 싶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던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뇌 정지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나서서 이 어색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엄마, 뭘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라고? 너도 참 내 아들답지 않게 애가 어쩜 그렇게 물러 터지냐? 사랑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듣자 하니 저쪽 어머니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텐데 넌 현실적으로 생각은 해본 거야? 해봤지 그럼.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잖아. 엄마는 생각 좀 해보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태도야? 데려온 사람 민망하게. 뭐야? 오빠 그만해.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아요. 제가 최대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으로 될 일인가? 내 주변에도 그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다들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죽지 못해 살아.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대.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난 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걸 절대 못 봐. 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지. 시끄러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너는 멀쩡한 집안 여자 데리고 와도 내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얘를 데리고 온 거야? 너 평생 쟤네 집에 봉사활동하고 싶어? 순간 그 봉사활동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날아와 꽂혔고 저 정도로 반대하는데 이 결혼을 해봤자 뭐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곳까지 제 발로 온 제가 한심하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엄마, 지금 한 말 당장 사과해. 나는 사랑해서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엄마처럼 다른 계산은 하지 않았어. 그뿐이야. 그래? 그럼 현실적으로 좀 묻자. 지은이라고 했나?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 엄마 요양원에 계신다며. 그럼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정도는 내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 지금이야 내가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사랑 타령하는 니들은 무슨 일이든 그 잘난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에 사랑도 다 조건이 따라야 지속되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이 그런 힘든 고생을 할 니네 집에 장가가는 걸 원치 않아. 그러지 말고 이쯤에서 둘이 정리하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우리 아들보다 훨씬 좋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더 이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이건 몇 시간이건 더 앉아 있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드디어 자기 말이 먹혔구나 싶었는지 얼굴에 미소까지 띠며 먼 산을 바라보셨는데, 이대로 나가기는 너무 억울해 한 소리 하려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나가려고 일어선 거 아니었어? 나가는 문은 네가 들어왔던 그 문이야. 조심히 가라.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해. 지은아, 나가자.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결혼은 너랑 나랑 둘이 하는 거고, 너한테 상처 주는 엄마라면 안 보면 그만이야. 뭐? 안 봐? 너 지금 그게 널 낳고 키워준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럼 엄마는 남의 귀한 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됐어. 나중에 아빠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 지은아, 가자.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손을 다시 잡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대로 그냥 가기엔 분이 풀리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참을 수는 없었는데요. 오빠, 그냥 오늘은 나 혼자 갈게. 그리고 어머니,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온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방금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하나같이 불쾌하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을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건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시는 거, 그거 나중에 전부 어머니한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뭐? 너 지금 나 저주하냐? 똑같은 꼴 당해봐라 뭐 그런 거야?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들도 이제 그만 만나고. 알겠어? 저는 그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다시는 이 집에 올릴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예쁜 꽃과 나무들로 잘 꾸며진 마당이 있고 큰 대문이 있는 화려한 남자친구의 집은 그렇게 겉보기와 달리 전혀 저에게는 따뜻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급기야 집을 나왔다며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해도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빠 짝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좋았던 기억만 남기고 여기서 그만하자. 나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오빠도 알잖아. 나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빠 보내고 엄마 그렇게 돼서 많이 힘들어했던 거 기억하지? 나 그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지은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설득하고 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우리 엄마가 널 보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이번에 우리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온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정말이야. 오빠, 오빠랑 어머니는 철륜이야. 그게 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오빠가 이러면 오빠 어머니는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걸? 그러니까 우리 이만 헤어지자. 야, 이지은, 너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랑 헤어질 수 있어? 나는 다 버리고 너 하나 선택하겠다고 이러는 건데 너는 그럼 나한테 헤어지자고? 너한테는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나라는 존재가 네 자존심보다 못해? 저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누구보다 남자친구를 원했던 건 저였으니까요. 저에게 남자친구는 부모님 사고 이후 찾아온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런 안식처를 잃게 되는 그런 결정이 저라고 뭐 쉬웠겠냐고요. 이건 절대 제 자존심 때문에 결정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현실이잖아. 난 나보다 우리 엄마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운 좋게 결혼했다고 쳐도 살면서 계속 그런 눈치 보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오빠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것 같고.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해. 근데 그냥 날 더 믿어주면 안 될까? 지난번 같은 일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게. 내가 내 전부 다 걸고 너랑 니네 어머니 지킬게. 응?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남자친구의 절절한 그 지켜주겠다는 말이 뭔지 저는 또다시 흔들렸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마치 결혼을 한 신혼부부처럼 그 순간은 퍽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온 지 2주 정도가 지나자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단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해오셨죠. 처음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안 그러면 회사에 찾아오겠다는 그 말에 제가 알겠다고 퇴근 후 만나자고 했고 이윽고 저는 남자친구에게는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의 어머니가 오라고 했던 한정식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보는 그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빙하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그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지금 그쪽 집에 있지?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오빠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도 그렇지.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녀가 그렇게 한 집에 있으면 되겠어? 괜히 동네 둘이 동거한다고 소문만 퍼지지. 그러지 말고 살살 구슬려서 경훈이 집에 보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가겠다고 하면 붙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랑 지금은 뭔가 태도가 많이 달라졌네? 나는 뭐 그때보다 지금이 솔직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제안 하나 할게. 둘이 결혼해. 그리고 이거. 그게 뭐죠?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쓰라고 주는 거야. 근데 대신 너는 이제부터 니네 엄마한테 돈만 보내. 내가 그 돈 평생 주겠다는 소리야.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가 생각보다 더 나쁘네? 이제부터 니네 엄마랑 너 연 끊고 살라는 소리야. 어차피 요양원에 계시잖아. 그럼 다달이 돈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냥 친정이 미국이라 자주 못 본다고 얘기해. 어때? 네가 손해볼 제안은 아니지? 그러니 이만 내 아들은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이 돈부터 챙기고. 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저희 엄마를 버리고 시집가라는 그런 말이세요? 잘난 돈봉투 주면서요? 됐어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오빠가 다녀간 후 언제 결혼하나 그것만 기다리시는데 그런 상처는 줄 수 없어요. 대신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엄마 챙기는 일에 경훈 씨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돈도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 큰삼촌이 경제적인 도움은 주고 계시거든요. 너 참 이기적이다. 나는 뭐 이런 제안을 좋아서 하겠니? 그리고 니네 엄마야 당연히 내 아들 정도면 얼씨구나 하면서 결혼 소식만 기다리겠지. 근데 난 아니다. 내가 왜? 전신마비로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돈으로 맞아야 하니? 우리 집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꼴랑 너 주려고 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돈? 네가 지금 내 돈을 안 받는 걸로 이 결혼을 퉁치고 싶은가 본데 천만에 어디 지 주제도 모르고? 순간 제 얼굴에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돈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거든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봉투에 있던 돈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따로 마련된 룸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식당이었다면 아마 대단히 큰 구경거리가 됐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니 저의 인내심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듣기로 그냥 건물 작은 거 하나 있는 게 전부라고 들었는데
무슨 돈자랑을 이렇게 구식으로 하세요? 저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흔들릴 마음 없어요. 그렇게 정 제가 싫으시면 직접 아드님 설득하세요. 뭐야?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 못할 짓 없는 사람이야.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고 너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지. 똑똑히 들어. 기회는 한 번이야.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당장 내 아들 돌려보내고 무슨 수를 쓰든지 내 아들 만나지 마. 이건 경고야. 그야 어머니는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말하며 씩씩거리더니 모양 빠지게 자기가 던진 돈은 주워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경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여자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해진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졌고 왜 그런 자리를 자기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나갔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데 남자친구의 진심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저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사랑이고 뭐고 그만하고 싶었어요.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갔지. 아니,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면서 그 자리를 나도 없이 왜 나가냐고. 오빠네 어머니 정말 무섭더라. 협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안 나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확실히 알았지. 오빠랑 나는 어머님이 있는 한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나도 어머니도 이미 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나와서 여기 있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니까? 나는 싫어. 그게 정말 가능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 나가줘. 지은아, 너 정말 부탁이야. 더 이상 오빠 때문에 그만 힘들고 싶다. 제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었는지 남자친구는 힘없이 그렇게 짐을 싸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짐을 싸고 할 정신이 없었는지 저도 남자친구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었는데요. 다음날 이별 후유증인지 저는 너무 힘들어 회사에 병가를 냈고 이제야 집안 곳곳 자리한 남자친구의 짐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버릴까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올 때 가져온 가방에 남자친구의 물건을 모두 담았고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이 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는데 자기 회사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미 헤어졌는데 이걸 돌려준다고 회사까지 찾아가다니. 그럼 마지막은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마지막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며 부탁했고 그렇게나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4년을 넘게 만난 남자였으니 그 마지막은 이렇게 싸워서가 아닌 제대로 이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남자친구가 퇴근할 무렵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어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옷도 어제 나간 그대로 입고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애틋한 눈으로 그러더라고요. 정말 후회 안 해? 이대로 헤어져도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 이 이상 가면 우리 둘도 지금 같지 않을 거야. 서로 탓하면서 원망할 게 분명해. 솔직히 나도 지치긴 했어. 하지만 너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그냥 우리 엄마한테 네네 하고 결혼 전까지만 져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지은이 니네 어머니 안 보면 결혼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지금은 알았다고 하고 몰래 가면 되잖아. 뭐? 몰래 엄마를 만나라고?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 보는 것도 그렇게 몰래 다녀야 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원래 한번 꽂히면 앞뒤 안 봐서 그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면 금방 누그러지는데 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그러잖아. 그냥 지은이 너도 우리 결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평생 요양원 돈도 내겠다고 했다며. 내가 그 돈에 맞았다는 얘기 안 했니? 내가 그렇게 맞고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돈이잖아. 돈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돈봉투나 맞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네 어머니 정말 매너 없어. 나 그런 사람이랑 상종하기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마지막이라고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괜히 왔다. 야, 아무리 속상해도 너도 선 넘었다. 매너가 없어? 상종하기 싫어. 미우나 고우나 나한테는 엄만데 그 말을 꼭 내 앞에서 해야겠니? 알았어. 헤어지자. 나도 널 잘못 봤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뒤통수를 무언가로 강하게 내리쳤고 남자친구의 비명과 함께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제가 눈을 떴을 때 머리엔 하얀 붕대와 우스운 모자 같은 걸 쓰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엔 큰삼촌이 계셨는데 제가 눈을 뜨자 다행이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큰삼촌이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삼촌,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다. 천하의 못된 여편네 같은 이라고? 내가 그 여편네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너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네 머리에 그 여편네가 짱돌을 던졌어.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더니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글쎄 화단에 있던 그 돌을 너한테 던졌단다. 세상에 내가 보다 그런 미친년은 처음 본다. 너 하마터면 영영 못 깨어날 뻔했어. 저는 큰삼촌의 말에 너무 놀라 온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못할 짓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만큼은 가만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삼촌, 설마 엄마도 나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아니, 삼촌 마음이야 100번 1000번 말하고 싶지. 근데 네 엄마 몸도 성하지 않은데 차마 말을 못했어. 대신 거기 직원한테는 대충 말을 해두긴 했는데 그쪽도 우리 사정을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아, 네. 근데 엄마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봤자 속만 상할 테니까요. 으이그 착해 빠져서는. 너는 도대체 어쩌다 그런 여편네랑 엮인 거야? 너 행여 그놈이 싹싹 빌어도 받아주지 마라. 그런 집이랑은 엮이면 너만 손해야. 경찰서에서도 자기 재산 좀 있다고 까부는 것 같은데 내가 아주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작정이니까 너는 그냥 네 몸만 생각해. 뇌진탕이라고 했지만 머린데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죄송해요. 저까지 삼촌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은 무슨?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조카야. 조카 딸도 딸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한테는 내 목숨보다 귀해. 큰삼촌은요. 정말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온전히 가족들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 아래로 작은 삼촌이 계시지만 작은 삼촌은 결혼 후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해서 조카는 제가 유일했는데 그래서인지 말은 퉁명스럽긴 해도 제 일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만사 제쳐놓고 오는 사람이 바로 큰삼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일로 저희 큰삼촌도 꼭지가 완전히 돌았고 이윽고 경찰서에 저도 큰삼촌과 함께 가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선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자긴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있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보게 됐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저 요망한 게 자꾸 말을 안 듣고 내 아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그냥 경고만 한 거라고. 어느 애미가 아들 신세 망치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겠냐고.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 안 거라니까. 우리 그날 완전히 헤어졌어. 지은이 집에 있던 내 짐가방 지은이가 돌려주려 온 것뿐이야. 훅 끼고 자빠졌네. 또 그렇게 만날 구실을 찾는 거겠지.
그 꼴랑 진가방 돌려준다고 회사까지 쫓아올 일이야? 그러게요. 왜 싫다는 저를 굳이 그 가방을 갖다 달라고 해서 이 사달이 났는지 저도 너무 억울하네요. 그쪽의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어머, 얘 좀 봐. 여보, 왜 가만히 있어요? 이것들 아주 홍군형을 내줘요. 그리고 나도 여기서 꺼내주고. 나는 잘못이 없다니까. 오해건 뭐건 이런 빌미를 만든 저 거지 같은 게 문제지. 이 여편네가 벌써 노망이라도 든 거야? 아니 어디 귀한 남의 딸 보고 거지 같대. 당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당신 여기서 환갑이고 칠순이고 보내게 해줄게. 어머 여보. 뭘 잘했다고 날 불러.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기어코 이번엔 콩밥을 먹고 싶은 거냐고. 당신까지 정말? 나 이러면 억울해서 확 혀깨 물고 죽어버릴 거야. 죽더라도 빌고 죽어.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무리 다그치신다고 해도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일이 모두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지은아, 미안해. 지은이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죗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 있으면 보상도 할게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 나이 먹도록 어머니 설득도 못하나. 나야말로 자네 같은 조카 사위 절대 반대야.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귀한 아이인데 그런 아이 가슴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박나. 죄송합니다. 다 가장인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 결혼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네 같은 집안에 우리 지은이 못 보냅니다. 지은이 너도 같은 생각이지? 네, 삼촌. 들으셨죠? 저희는 법대로 합니다. 어머, 웃겨? 지네들이 퍽퍽거리면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경훈이 너 뭐해? 네 친구 중에 변호사 있잖아. 그 친구 좀 불러라. 엄마가 수임료는 섭섭하지 않게 준다고 해.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만 사태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때였어요. 제 사고 소식을 그제야 듣게 된 엄마가 병원을 갔다 경찰서로 혼자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경찰서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엄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저와 큰삼촌은 재빨리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가 여기 어떻게 왔어? 네 삼촌이 내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친한 요양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너 정말 괜찮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누구야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건데? 저희 엄마는 몹시 흥분했는지 저와 삼촌을 제쳐놓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휠체어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서 안이 두 사람의 비명소리로 혼비백산이 됐고 저는 제가 겪은 일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천연이야. 우리 차 사고 내고 도망간 년이 천연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우리 차에서 블랙박스 떼서 도망가는 천연을 내가 분명히 봤어. 뭐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을 줄 알아?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은 듯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미 목소리는 자수라도 하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바로 저희 부모님의 뺑소니 사고 기록을 찾아보게 되었고 곧이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사라진 블랙박스를 찾느라 수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충격인지 남자친구는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고 그 입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6년 동안 기다린 말이 나왔는데요.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블랙박스 저희 집에 있어요.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이요. 차마 찍힌 영상은 못 봤지만 저희 엄마가 범인이라면 그게 맞을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헛걸 본 거라고요. 아니 그런 물건이 어떻게 내 집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 빨리 잘못 말한 거라고 말해. 어서. 엄마, 이제 그만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낸 사고로 지은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지은이 어머니 저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면서 어떻게 지은이한테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어? 나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창피해. 뭐라고? 내가 지금껏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엄마가 실수 좀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실수? 당신은 사람을 죽게 했고 죽일 뻔했는데 그게 실수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미안하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블랙박스 가져온 건 그냥 증거만 없애면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엔 고속도로라 다른 차들도 없었으니까. 내가 다 보상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비마. 제발 용서해 주렴.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부르지 마. 대충 얘기 들어보니 당신이 내 딸한테 함부로 한 모양인데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남편 죽이고 나도 내 딸도 저렇게 만든 당신 죄값 내가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각오해. 당신 그 잘난 인생도 이젠 끝이야. 제발 여보, 경훈아.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애원하는 듯 빌었어요. 하지만 가족들도 그의 어머니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결국 그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그만 충격을 받고 저희 엄마가 그랬듯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가 마지막이라며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 짓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대신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남자친구도 참 불쌍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랬듯 가족이기에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남자친구가 고통스러워한들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저희 가족의 슬픔보다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남자친구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제가 그 사람의 어머니를 면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아직도 자기 아들을 사랑해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는지 기대에 찬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대고 그 여자가 저에게 그랬듯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당신한테 고마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결혼 반대해준 거. 만약 당신이 결혼을 허락해서 내가 당신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행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은 갖지 마요. 나랑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를 걸고 그것만은 평생 막을 테니까. 그게 그 사람과 마지막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미움도 무뎌진다고 하던데 그 말이 아주 정답은 아닌지 저와 저희 엄마는 9년이 지난 지금도 아빠의 빈자리가 크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저희 엄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다시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었는데 이젠 집에 더 갈 수 없게 됐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집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많은 곳이라 아쉽긴 했지만 엄마를 위해 기꺼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큰 삼촌과 상의한 끝에 서울과 제법 거리가 가까운 변두리 쪽에 집을 한 채 짓기로 했는데 이제 곧 그 집의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이에요. 집은 저희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삼촌이 아는 분을 통해 직접 설계했는데요. 아무쪼록 저희 엄마가 새로운 집에서 이젠 아픈 기억이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시간을 저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때의 후유증으로 결혼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희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저도 언젠가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